안녕하세요. 교육건축 대표 김치입니다. 그 교육건축은요, 이 전원주택이나 주택을 짓는 시공사예요. 제가 이 교육건축 이게 대표인데, 어, 이름은 이제 좀 전에 말씀 김치인데, 김치라고 한 거는 기억하시기 좋으라고. 그리고 제가 김치를 너무 좋아해요. 김치를 너무 좋아해서 그냥 김치라고 지었고요. 요거는 뭐 요 정도만 설명을 하고요.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시공사가 말하는 그 저렴하고 합리적인 집 짓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어, 많은 이제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대부분 사실은 예비 건축주님들이나 건축을 해본 건축주님들이 직접 이제 뭐 집을 지으면서 들어갔던 비용들도 얘기를 하고 죄송합니다. 어, 그리고 어려운 점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집을 한 채나 혹은 두 채 지은 것에 대한 경험이셔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 그 예비 건축주님들한테는 유용하게 작용되겠죠. 그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지난 한 10년 동안 집을 지으면서 저는 이제 첫 번째 출발할 때는 건축주였죠. 그러다가 이제 집을 이제 쭉 지으면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시공사를 차렸는데 한 차린 지 5년 됐어요. 수십 채를 지금 지었는데 수십 채를 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경험, 뭐 정보 이런 것들에는 사실은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예비 건축주님들은 그분들의 말씀을 주로 들을 수밖에 없겠죠. 유튜브 채널이 주로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한번 시공사 입장에서 과연 집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어떤가? 그것도 현장 중심적으로. 그래서 과연 저렴한 집 짓기가 어떤 것이고 합리적인 집 짓기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드리면 선택의 폭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실제로 집을 지을 때 대단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공개했을 때 뭐 충분히 뭐 여러 가지 욕 들어 먹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결단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예비 건축주님들이 오늘도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드릴 거예요. 예비 건축주님들이 너무 집을 평생 한 번 짓는데 너무 힘들어 하셔요. 아니, 생각을 해보면 평생 집 지으려고 돈을 모아서요. 땅을 사고 집을 짓는데 일생에 한 번 정도 짓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축제이고 행복한 일이어야 되는데 막 꿈에 부풀어서 집을 짓는데 막상 딱 달려들면 이게 막 10년을 늙는다는 말은 뭐 기본적으로 하시게 되고 너무너무 뭐 고통스러워하고 심지어는 병까지 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시공사의 입장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런 오해들도 좀 제가 좀 풀고 싶고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이제 뭐 한 달에 몇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를 이렇게 이제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단계별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것도 제가 짓고 있는 이제 집 현장에 가서 이렇게 실제로 보여드릴 거예요. 정말 예비 건축주님한테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뭐 솔직히 뭐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를 말씀을 드리면 땅을 구입을 해야 되겠죠.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그럼 땅 구입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땅 구입한 다음에 뭐 필요하면 뭐 토목공사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도면도 그리셔야 될 거고요. 도면을 그리다 보면 여러 번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 그리고 이제 기초공사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막 이제 본격적으로 집이 올라가게 될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자재도 이제 저희들이 어떤 자재를 쓰는지, 약속한 자재를 쓰는지, 공법은 시방서에 맞는 공법, 도면에 맞는 공법, 뭐 그런 그 공법들 진행되는 건지, 또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어떤 것을 체크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뭐 설비는 어떻게 체크해야 되지, 전기는 어떻게 체크해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디테일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러고 나서 이제 준공을 하겠죠. 준공의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얘기를 앞으로 시공사의 입장에서, 아니죠. 어떻게 보면 시공사가 바라보는 집 짓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꾸 트름이 나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제목이 시공사가 말하는 저렴하고 합리적인 집 짓기인데요. 시공사가 말하는 이유는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조금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저렴한 거는 또 뭐냐? 저는 제가 이제 시공 뭐 요것도 먼저 말씀드려야 돼요. 저는 제가 시공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다른 시공사가 어떻게 시공을 하고 있는지 사실 저도 디테일하게 잘 몰라요. 보면 알죠. 보면 아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자금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뭐 자재를 사실은 뭐 원래 쓰려고 하는 A급이 아니라 B급을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가지고 오는지 이런 거 잘 몰라요. 근데 그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저희가 말하는, 정확하게 하면 교육권 측이 말하는 그 시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랬을 때 저렴한 집 짓기란 무엇인가 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함적인 집 짓기란 또 무엇인가, 이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이렇게 집을 지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늙지 않아도 돼요. 집을 짓다 보면 시공사의 입장에서 또 건축주의 입장에서 부딪히는 부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숫자를 세봤어요. 25평 규모로 집을 지었을 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냐면 150명 정도 최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다 뭐 직원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일용직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도급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설계사무소의 직원들일 수도 있고요. 뭐 청소부 아줌마들 수도 있고요. 그 중에서 이 관리자는 두세 명, 서너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느냐? 네, 사실 쉽지는 않아요. 않은 거죠. 그래서 건축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이렇게 그 설치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제가 흔히 말하는 컨센트의 위치가, 아니 이거 여기가 10cm 뭐 오른쪽으로 20cm, 30cm 옆이었는데 왜 일로 가 있느냐. 그런 것들은 이제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시정을 해드릴 수 있지만 이게 다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서로 의논해 나가면서 가는 것들이 합리적인 방법이겠죠. 자, 그러면 제가 저렴한 집 짓기란 무엇인가에 대한 예를 한번, 오늘 땅 구입을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 요 다음 제가 영상 땅 구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현장에 가서요. 그래서 저렴한 집 짓기란 과연 무엇인가 그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요. 합리적인 집 짓기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 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그 이렇게 봐야 되네. 이번에 저희가 시공을 할 그 이 저기 뭐야 이 밀양 지역에 있는 여기 배치도예요. 배치도인데 요거를 잘 한번 보시면,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집은요 땅 구입에서 실패한 경우에요. 그런데 다행히 그 문제점을 해결을 했어요. 제가 지금 보시면 요 도면을 보시면 빨간 라인으로 쭉 돌아간 라인들이 보일 거예요. 이게 보면 빨간 라인이 보이고 이게 건축주가 구입한 땅이에요. 근데 지금 요번에 초록색 옆에 그 연천석 옆에 보면 길이 있죠. 건축주가 이 땅을 구입할 때 길이 물려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길이 물려 있잖아요. 초록색과 빨간색 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
시의 도로인 줄 알고 이 땅을 구입을 했어요. 근데 사도예요. 그러니까 시의 도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맹지라는 거예요. 도로가 없는 거였어요. 실제로는. 그러면 땅을 집을 못 짓는 거죠. 이게 지금 수백 평이 되거든요. 빨간 라인의 선들이. 그럼 건축주는 땅을 샀는데 뭐 물를 수도 없죠. 이미 계약 끝나고 다 돈 다 줬는데. 그리고 땅이 자기 이제 그 도로가 물려 있는 줄 알았고요. 근데 도로가 물려 있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 도로의 주인이 누군가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도로의 주인을 찾아서 자신의 땅의 일부를 내주고 그 다음에 시가보다 2배 이상, 3배 가까이 지불을 한 다음에 이 도로를 자신의 소유로 산 거죠. 저렴합니까? 이 땅 구입해서 저렴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전혀 안 그렇죠. 만약에 사실은 이 땅을 구입했을 때 이 땅을 구입하기 전에 만약에 저한테 연락을 해줬으면 저는 이 땅에 대해서 물론 결과적으로 저는 이 집을 지을 수 있어서 뭐 저 사업을 이어갈 수 있죠. 돈을 벌 수 있지만 저는 이 땅을 못 사게 했을 겁니다. 아니면 이 도로의 주인과 협의를 해서 땅을 사게끔 했을 거예요. 근데 땅을 구입한 다음에 다시 이 도로를 구입하려다 보니까 손해가 더 큰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나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시기가 너무 많이 딜레이 된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지체가 됐어요. 이 주인하고 옆에 길의 주인하고 협상을 하는데 진이 다 빠지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돈을 투자했고 집은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배치도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신고를 해가지고요. 집을 짓게끔 하기 위해서 도면을 그린 거니까 요거는 제가 다음 영상 때 요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 현장에 가서.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그나마 다행인데 그 다음 겁니다. 이거는 부산 기장 쪽인데 이렇게 봐야 되나요? 여기 보시면 여기 주황색인가 주황색의 라인에 이게 길이고요. 여기 빨간 여기 빨간 네모난 게 있죠. 이게 집 구입하신 거고 그 사이에 초록색 면이 있죠. 근데 이게 현장에 가보면 이 초록색이 공터예요. 비어 있어요. 비어 있고 하나 더 설명드려야 되면 여기 가만히 보시면 여기 새길처럼 이렇게 세모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게 건축주는 처음에 도로인 줄 아셨대요. 구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땅을 구입을 했는데 집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무슨 법을 뛰어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경우는 땅을 구입하고 집을 못 짓는 경우가 됐어요. 물론 이 땅은 분명히 시세보다 땅 가격이 낮았을 거예요. 그래서 건축주께서 대뜸 사셨을 거예요. 그는 실제로 필요 없는 맹지죠. 안 팔리죠. 팔려고 해도 이건 안 팔리죠. 다행히 파신다 그러면 사기꾼한테 사서 자기가 또 사기꾼이 돼서 파는 거니까 이거는 두말할 거 없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그나마 해결을 해서 괜찮고 두 번째는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시는 경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지금 이게 현실이니까요. 제가 그 키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수고스럽고 그러시더라도 부동산, 그러니까 공인중개소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도 하시고 다 하시겠지만 그 지역에
이 땅에 대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제일 잘 아는 곳은요, 어디겠습니까? 관할 지역의 담당자하고요, 설계사무소입니다. 거기다 플러스를 하면 교육권 측에 문의를 하시면, 저희에게 문의를 하시면 제가 각 지역에 뭐 울산은 울산, 뭐 여기 지금 경남이면 경남, 이런 지역에, 부산이면 부산, 그런 지역의 설계사무소와 저희들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알아보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전화 한 통화하고 알아보고 뭐 길면 하루나 이틀, 그러니까 이틀 정도, 짧으면 하루 내에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데, 이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요, 땅을 구입 전에 부동산의 그 소개를 받아서 가시겠지만, 1차적으로 그 땅이 정말 집 짓기에 알맞는 조건인가 조건이 아닌가, 아니죠. 집 지을 수 있는 조건의 땅인가 땅인지 아는가만이라도 설계사무소나 그 지역의 관할 부서의 담당자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킵니다. 그거를 모르고 사면 저렴하다고 샀지만 집을 못 짓게 되면 저렴한 겁니까? 첫 번째 경우도 저렴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경우도 해결을 했지만 더 투자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경우는 아예 그 땅을 자기가 상을 샀지만 쓰지도 못하는 경우가 되어버렸으니까 반드시 이거를 기억을 하십시오. 저렴한 집 짓기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처럼요. 올바른 정보, 올바른 지식, 그런 경로를 통해서 땅을 구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그 땅 구입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합리적인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콘센트의 예를 들었지만, 이제 땅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땅을 사면요, 그것이 대지일 수도 있고요, 임야일 수도 있고, 뭐 농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도 일례를 하나 더 들으면요, 일단 대지는요, 집 짓는데 기본적인 조건이 다 되어 있어요. 근데 반드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대지는 어쨌든 조건은 갖춰져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거. 그것도 설명을 제가 하면서 드릴 거고, 오늘은요, 어떤 거를 합리적인 짓기에 위해서 드릴 거냐면, 땅을 구입하면 기본적으로 땅을 좀 다지거나, 땅의 높낮이에 이게 처음 뭐 기울게 있거나 높낮이 있거나 옆에 석축을 쌓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 경우가 대개는 보통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중복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땅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를 드리면, 우수도 놔야 되고 오수도 놔야 돼요. 그러면 그런 작업을 할 때 우수와 오수를 다 못 놓더라도 여건상 집이 들어가기 전에 오수를 뺄 수 있다 그러면, 그 이 토목공사를 하면서 오수를 먼저 빼준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중복된 일 하나를 반복되는 것을 없앨 수 있는 거죠. 바로 정화조를 묻을 때 그 정화조를 그때 묻거나 오수관로를 연결할 때 그때 오수관로 좀 빼주면, 포크레인 비용이나 인건비, 뭐 포크레인 부르고 사람 부르면 뭐 밥도 먹여야 되고 간식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몇 가지만 예비건축주님께서 이게 해주신다 그러면, 시행이 가능하다면, 이 중복되는 거를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만 하신다면 한 서너 번 가면 200~300만 원은 저렴하게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합리적인 집 짓기의 방법인 겁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앞으로 제가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 건축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시공사가 이렇게 보는 저렴하고 합리적인 집 짓기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드릴 겁니다. 그것도 현장 중심적으로요. 다만 제가 이제 사업도 하고 일도 하기 때문에 이게 뭐 편집이 깔끔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현장 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아까도 뭐 제가 말하다가 버벅버벅 거리고 그래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막 뭐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서도 뭐가 뭐 편집을 해가지고 넣거나 뭘 새로 뭐 이렇게 뭐 글을 이렇게 막 쓰거나 막 여러 가지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굉장히 이게 좀 이렇게 뭐 이렇게 깔끔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두 번째로 제가 전원주택 집짓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아니면 주택 집짓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데, 저는 주로 그 서양식 목구조, 그러니까 경량 목구조를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경량 목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그 철근 콘크리트조나 뭐 다른 이런 판넬 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유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집짓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장 중심적으로 영상을 찍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좀 제가 원치 않는 장면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혹시 있으시더라도 좀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는 제가 땅을 이렇게 구입하고 진행하는 것들, 그러면서 동시에 땅 구입할 때 어떤 그런 그 유의해야 될 점들,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